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부 기차역 가는 택시를 탔는데 이 주차장에 내려주면 어떡해 이거. 여기 항저 서부 기차역이 너무 커가지고 기차 타는 걸 못 찾아서 헤맸는데 물어보니까는 건물 4층으로 가라 그러네요. 근데 기차역이 진짜 큽니다. 뭐 거의 공항 같은데요. 기차 타는 데가 이 4층이라고 저는 생각도 못하고 1층에서 헤매다가 시간 좀 보냈네요. 그래도 다행히 8시 30분, 38분 기차 예약해가지고 이제 황산까지 일단 1시간 20분 걸린다니까 한 10시 정도 도착해서 11시 정도 돼야지 이제 등산 시작하겠네요. 어제 이제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거 못 가가지고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지금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직진으로 계속 가면은 버스 타는 곳이고 여기 왼쪽으로 하면 택시 타는 곳인데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아까 기차역에서 거리를 찍으니까 차로 한 5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택시비도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보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아껴야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7시 반차를 못타고 8시 반차를 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매표소까지 도착했고요. 거기서부터 한 택시로 30분 정도 왔고 택시비는 150엔 줬으니까 3만원 정도 줬습니다. 거기 이제 톨비가 포함된 거라서 톨비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외국인 전용 창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저 매표소에서 표를 팔지 않고 요걸 주네요. 요걸 가지고 저는 웅곡 쪽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기 2번으로 가가지고 거기 지나가가지고 표를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검색대에서 드론 뺏겼습니다. 드론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못 갖고 가고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준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데 저는 웅곡사 방향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표를 샀는데 버스표가 19원이니까 3,8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아마 거기서 입장권을 다시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도 커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을 여기 딱 익은 사람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담사 있고 용대리에서 백담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로 커브가 심합니다. 요게 이제 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여긴 싸요. 이거 물 8원, 이 콜라는 6원이거든요. 위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원 정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샀습니다. 조금 걸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웅곡사 방향 입구. 저기서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산비가 95엔이니까 19,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제일 처음 입구에서 받았던 종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여권이랑 저기 제출해야지 요거 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입장합니다. 열려라 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은 뭐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잘 정비된 돌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도 많지만 옆에 보시면은 대나무도 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황산에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특징이 잎이 짧고 굉장히 무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황산에 있는 소나무를 황산송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된 품종으로 부르고 있어요. 되게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날씨도 춥고 고도도 높으니까 이 소나무가 자라는데 3m 정도 자라는데 몇백 년씩 걸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이 황산에 있는 바위가 소나무의 어머니고 이 운해가 젖이 돼가지고 이 소나무를 키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哎呀，这呀呀，还有3个小时，哦， 3个，OK？ 예, 아, 好。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황산 풍경구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대요. 그러자 2001년부터 2003년 2년 동안 폭 4km, 길이 약 100km에 있는 소나무 약 360만여 그루를 싹 다 배에 없애가지고 재선충 격리 벨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폭 4km인 이유는 이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 하늘소가 이 태풍이 불었을 때 한 3km까지 그걸 날아와서 옮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4km 반경 4km에 있는 소나무를 싹 다 배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나무를 심은 것도 이 대나무가 그런 이제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좀 있는데 돌계단이라서 너무 편합니다. 여기는 돌 8길이 없어서 발목을 접질릴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안심하면서 등산할 수 있는 게 좀 좋네요. 물론 올라가는 거는 뭐 다 힘들죠. 이 가마꾼 아저씨들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분 여기 오시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좀 있으시면 저 가마꾼들 저분들 이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분들은 저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잖아요. 다 좋은 거죠. 난 편하게 여행하고 저분들은 돈을 벌고. 근데 저는 여유도 없고 일단은 유튜브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은 안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등산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첫 번째 조망터가 나와서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망이 나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직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 좀 넘었는데 이 장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밸리 템플. 운곡사에서 3.5km 갔고 이제 2km 더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 하네요. 화이트 구스 리치.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데 좀 화장실을 저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화장실 근데 꽤 규모가 큽니다. 화장실이랑 관리사무소 이런 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산 꽤 위에 있는 화장실 치고는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이 가족용 화장실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 세면대에서 물도 되게 잘 나오고 전기 충전하는 콘센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물었는지 계곡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주 물이 쭉 흐름이 예쁠 텐데 여기도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 제가 아까 밑에서 보니까 이 운곡사 방향은 등산으로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옥병 방향 그쪽으로 버스 훨씬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왠지 여기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1시간 반째 등산하는데 되게 한적합니다. 되게 조용하게 좋네요. 여기 살짝 월악산 느낌인데 여기 이 부분은 저기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제가 아까 밑에서 음료수 물 6원 8원 정도 샀는데 여기는 15원 정도 하네. 15원. 2배가 넘게 파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이만큼 저걸 누군가 들고 왔을 거니까
저렇게 펴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가는 저분 뭐 저렇게 입으면 안 돼요. 이제 저분은 이제 등산을 뭐 안 하다가 한 번씩 하시는 그런 분이죠. 등산할 때 아무리 겨울에 하더라도 산이 높다고 해도 패딩이나 오리털파카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땀나서 젖어버리면 걔는 답이 없어요. 무거워져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추워도 올라가면 몸에 열이 나서 덥거든요. 그래서 고어텍스라든지 기능성 자켓을 무조건 입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렇게 짐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또 조망이 나왔습니다. 와, 저 위에 저 송신탑인가요? 또 뷰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돌 8개를 있는데 저런 데는 다 저기 막아놨습니다. 빛 탐방로입니다. 여기도 이런 것은. 여기 이렇게 높은데 또 청소하신 분도 있네요. 대부분 저렇게 배낭 없이 저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다 오신 분들 같은데, 그래서 저보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네요. 와, 이 계단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 끝까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좀 많이 내려오는데. 힘들어. 짜요, 화이팅. 짜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짜요. 짜요. 이제 등산 시간이 2시간 됐고, 2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랑 만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여기. 한 번만, 저 카메라 한 번만 돌리고 갈게요. 제가 아까 배가령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흑호성을 보고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시신봉 보고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시신봉입니다. 시신봉. 옛날 명나라 지리학자 중에 서학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을 30년 동안 여행을 하고 일단 오악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에 태산, 서쪽에 화산, 북쪽에 항산, 남쪽에 형산, 중간에 숭산. 그래서 오악이라고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 오악을 가면은 중국의 나머지 산을 볼 필요가 없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 황산을 와보고 이 황산에 와서 황산의 경치를 보면 그 오악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황산의 경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경치가 시작되는 그 믿음, 그 경치가 좋은 믿음이 시작되는 봉. 그래서 이곳이 이름이 시신봉입니다. 이제 시신봉 나왔고요. 이쪽 후자관에 가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호텔 앞인데 진짜 경치 좋은 데다 호텔 지어놨네요. 이 협곡이 이 카메라로는 좀 표현이 안 되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밑에가 되게 높아요 지금. 여기 몽키 와칭 더 씨 후자관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후자관에 가는 길에 또 뷰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후자 관해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바위의 모습이 원숭이가 저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이라 가지고 붙여진 이름의 후자 관해입니다. 한번 옆으로 돌려볼까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계속 엄청난 바위 산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멋진 곳을 보고 있네요. 저기 후자 관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변신술에 능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어떤 여인과 사랑을 나누다가 그게 발각돼서 이쪽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형상이 이제 돌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후자 관해 전설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여기 멋진 황산의 멋진 운해를 내려다 본다고 해서 또 후자 관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후자 관해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데 여기가 청량대입니다. 청량대. 아까 제가 올라가다 놓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 청량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 운이 좋은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비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막 꽉 차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저는 별로 안 기다리고 이 멋진 풍경을 찍습니다. 이 청량대는 일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일출. 아까 처음에 배가령 올라와서 실신봉이랑 후자 간의 청량대 보고 일단 제가 예약한 호텔이 서해 호텔이거든요. 일단 호텔을 체크인하고 시간이 되면은 광명정 올라가서 일출이 아니지 일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서해 호텔입니다. 서해 호텔. 여기도 위치 좋네요. 여기가 이제 서쪽에 있어서 서해 대협곡 가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Check-in? Check-in here? I have to buy the dinner, right? Oh, okay. How much? One person? 180 RMB. 180 RMB. Okay. 제가 이 호텔을 한 23만 원에 예약했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호텔들은 다 5성급 호텔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영어도 잘하고 친절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씻고 나와가지고 광명정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 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비례석인가? 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광명정 가다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왔습니다. 우와, 진짜 엄청난데? 멀어져 난지 알 수가 없는데. 저 호텔은 저 밑에 있고. 자, 앞으로 가볼까요? 와, 절경입니다. 절경. 저 앞으로 가볼까?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비례석 맞다고 하십니다. 와, 비례석 앞이 진짜 절경이네요. 여기 진짜 천밀랑 떨어지나. 저게 방금 보고 올라왔던 비례석입니다. 저게 손오공이 저 하늘에서 천도복숭아를 먹다가 배 타서 그 씨가 날라와가지고 저 돌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씨를 닮아서 그런 전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광명정 가기 전이거든요. 이제
광명정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해가 안 져서 일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哇天呐，太美了！给人说的好意思啊。 여기는 좀 등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곳곳에 등이 다 있습니다. 저 내려왔는데 이 황사에도 양이가 있습니다. 양이.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너. 미안해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게 줄 게 없다 야. 갖고 온 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여기서 다른 관광객들이 뭐 먹을 거 많이 주겠지? 응? 아이고. 그래도 살이 통통하게 오는 게 누가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서해 호텔이 이제 저기 보시는 저희가 본관이고 여기가 이제 별관 같은 건데 제가 여기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가 훨씬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제가 여기 예약했는데 저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겁니다.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방 가격도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36,000원짜리 뷔페거든요. 일단 제가 갖고 온 게 동파육은 맛있어 보여가지고 3개 갖고 왔고 새우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갖고 왔는데 나머지는 먹어보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짤 수도 있고. 처음에 새우. 뭐 새우는 실패가 없죠? 어딜 가죠? 청경씨 제가 제일 좋아해서 여기 궁금합니다. 갈비 양념이 어떻게 되는지. 양념이 심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막 짜거나 막 이러면은 먹기 싫거든요. 근데 간을 되게 뭐 간간하게 조금 해가지고 담백하니 먹기 좋네요. 이 닭요리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양장육 느낌? 중국 특유의 그 뭐라고 하지? 간장 맛?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만두국도 있길래 갖고 왔고 여기 쌀죽이 있으면 쌀죽. 어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맛있는데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어제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파육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맛있는데 저는 이 끝에 이거 저기 감싼 거 있잖아요. 얘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얘 잘 안 씹힙니다. 질겨가지고 그냥 요것만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완탕처럼 생긴 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국물 합격. 간이 짜지 않게 딱 심심하게 맛있네. 그리고 이 만두 같은 거. 와 이거 개 미쳤다 진짜. 얘가 제일 맛있는데. 진짜 밀가루 부드럽고 안에 그 고기도 꽉 차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더 먹고 싶은데 아주 불친절하게 되게 막 인상 쓰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인기가 많으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막 주는데 인상 쓰면서 줬어요. 새우도 튼실합니다. 느끼함을 잡아주는 청양고. 오늘 자는 서해 호텔 리뷰 한번 해볼까요?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화장실.
이건 뭐 건조된 거요? 이 안에 샤워실 있고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이거 어메니티로 막 칫솔 이런 거 줬고요. 이렇게 세면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건 있고 여기 차 같은 거 주네요. 차에서 끓여 먹을 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고 물 요거 하나 더 줍니다. 2개 줍니다. 2개. 여기는 이건 뭐지? 아무튼 뭐 있습니다. 저 입고 나가라는 건가? 일출 같은 거 볼 때 추우면 저거 입고 나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달려 있고 창문이 있는데 뷰는 없어요. 이거 뷰는 없고 그냥 더블 침대 사이즈 한 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싱글을 2개를 붙여놨나? 아무튼 요렇게 됐는데 저는 23만 원에 예약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답니다 이 방을. 여기서 보면은 와 거의 수직인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It's okay, no problem. 이 길이 진짜 좀 위험해요 이게.